안녕하세요. 술독생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됐고요. 제가 국어학번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두 분, 김연수 작가님과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혜란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 이번 8월에 출간이 됐죠.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2011년 출간된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에 13년 만에 출간된 장편 소설입니다. 최근 예약 구매했다가 이 출간되자마자 받아서 읽었는데 좀 역시 김혜란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세 아이 지우, 채은, 소리가 우연히 서로를 인식하게 되면서 가까워지고 셋 다 각자 나름의 힘든 시간을 통과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중요한 설정이 자기소개 게임이에요. 지우, 채은, 소리는 같은 반인데 담임 선생님은 학기초나 전학을 오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소개 게임을 합니다. 5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대신에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야 한다가 이 게임의 규칙이에요. 이 게임의 법칙처럼 이 아이들은 진실과 거짓말과 또 그 속에 담긴 비밀들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요. 서로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도 되고 이해하게도 되고 또 함께 힘든 시간을 통과해가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는데 저는 책의 끝에 실린 저자의 말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정말 벅찰 정도였거든요. 이 소설을 쓰며 여러 번 헤맸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있지만 작가로서 이 인물들이 남은 삶을 모두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은 비정하고 예측 못할 일투성이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중에 이 20년 정도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시간이었는데 저는 진짜 사랑에 미쳐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컸는데 이 대학을 물론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인서울로 갔어요. 세상이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시내를 다 돌아도 30분이면 다 되는 그런 동네에서 살다가 20살에 서울에 가니까 이 화려하고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 대학생활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술은 왜 이렇게 또 달고 만나는지 거의 매일을 술 마시고 연애도 잘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이 대학 4년을 되돌아보면 진짜 술 마시고 연애하고 놀러 다닌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알바를 하다가 제대 후 복학 전에 이 아르바이트 하던 신랑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반 때 이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졸업식 때 임신 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당당하게 인부복을 입고 가서 이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친정부모님이 너무 실망이 크셔서 아들 돌잔치 때까지는 이 아빠는 진짜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 신랑이랑 가정을 꾸린다는 게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시아버님이 결혼하고 한 3년 뒤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신랑 월급을 시댁 생활비로 다 드리고 산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바닥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 셈이죠. 계속 맞벌이를 해서 살면서 쉬어본 적이라고는 둘째 임신하고 막달까지 또 일하고 한 3개월 정도 출산 휴가 쉰 게 다일 정도였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진짜 고생이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육아에 직장 일을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고 이 애들 크는 게 예쁜지도 모르고 살아서 제가 40 넘으면서 이 안정이 되면서 셋째를 낳을까 고민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랑만 듬뿍 주면서 자라는 게 아이들 성장하는 게 이렇게 참 예쁜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었는데
했는데 신랑이 반대해서 낳지는 못했어요. 2011년도부터 이 다녔던 회사 사옥이 강남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집이 인천이었었거든요. 그 출퇴근만 하루에 3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이제 주말 오전에 구립도서관을 자주 다녔는데 저도 책을 한 권씩 빌려서 읽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출퇴근 지하철에서 읽은 게 아마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많은 책을 읽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책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거든요. 이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면서 항상 이 하루하루 벅차게 하루하루를 정말 그냥 견뎌내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앞으로 나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우연한 계기로 2014년도에 이 친정이 있는 동해로 가족이 다 같이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 조금씩 안정도 되고 자리도 잡히고 또 아이들이 자라니까 여유 시간도 조금씩 생기고 또 반려동물도 함께 하게 되고 책을 항상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책도 이제 사서 보면서 소장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떼는 마리아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김혜란 작가님 말씀처럼 이 삶은 참 가차 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고 예측 못한 일투성이지만 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그런 기억들, 이야기들이 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구나, 뭐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구나 싶기도 하고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내 세계관이 좀 확장됐다는 건데 나를 구성하는 이야기가 좀 점점 외부로 확장되게 되더라고요. 노동, 장애인 문제, 뭐 인권 문제, 기후 문제, 난민 문제 등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넓어지니까 관심 분야도 점점 넓혀지게 되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김연수 작가님의 2022년 출간된 소설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는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다 너무 좋은데 저는 좀 첫 번째로 실린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특히 더 좋았거든요. 이 소설의 화자는 중년의 소설가인데 1999년 세기 말 불안과 희망이 혼재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해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자는 대학생 시절에 여친과 함께 출판사에서 교정 업무를 하는 외삼촌을 찾아가서 여친 엄마가 예전에 쓴 소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데요. 이 여친의 엄마는 자살을 했어요. 이 소설은 1974년인가 75년에 제1회 여성 현대 장편 소설 현상 공모에 당선이 됐지만 출간되자마자 판매 금지를 당했거든요. 이 소설의 기본적인 발상이 1972년 10월이 시간의 끝이라는 건데 딱 이때가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시작이 된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판금을 당하게 됩니다. 화자의 여친은 이 소설을 구해서 읽어보고 싶지만 이 엄마의 자살이라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판금이 됐기 때문에 출간되자마자 구해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화자의 외삼촌이 이 소설을 또 알고 있어서 이 조카와 그의 여친에게 소설의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소설 속에는 한 여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해요. 그런데 자살을 한 직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인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삶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자살 직후부터 거꾸로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반 자살을 한 날이 인생의 첫날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전전날이 되고 이 소설은 연인이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세 번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세 번째 삶은 첫 번째 삶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단 첫 번째 삶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삶, 거꾸로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설의 화자 역시 여친과 동반 자살을 계획 중이었지만 외삼촌을 만나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예언가를 만나서 둘은 결혼을 할 거라는 예언을 듣는데 그 이후에 자살이 아닌 결혼한 삶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은 미래에서 현재로, 이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결정하면 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체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과거에 만든 현재의 나에 매몰되지 않고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현재를 산다면 좀 훨씬 더 충만하고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제가 상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관이 확장이 됐고, 그런데 이 확장된 세계는 좀 주로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뭐 장애, 인권, 노인 문제, 돌봄 문제, 노동 문제, 뭐 환경 문제 등 이런 책들은 우리가 보통 관심 갖지 않는 주제를 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회학자분들이 저는 좀 항상 감사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되도록 책을 구입해서 보거든요. 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알아가고 이 세상의 약한 부분, 타인의 고통에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게 저의 성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미래 나는 누군가에게 아주 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이 너무 길었죠. 16일부터 강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저한테 정말 너무 잘 맞는 학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 로마 5형제 중에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뭐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할 때 오늘 하루만 살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원형의 시간과 직선의 시간으로 구분하잖아요. 보통 동물들은 원형의 시간을 살고 뭐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 인간은 직선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뭐 늘 성장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데요. 저는 하루를 보면 거의 원형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요. 하루 루틴이 거의 딱 정해져 있어서 늘 같은 일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뭐 매일 반복적으로 매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런 원형의 시간을 살지만 조금씩 직선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원형의 시간과 직선의 시간을 함께 사는 거죠. 좀 조금씩 확장되고 성장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한 거 역시 저에게는 좀 직선의 시간에서 좀 한 발짝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은 기존에 하던 루틴에서 이번 9월부터 추가되는 것들이 더 있어요. 뭐 도서관에서 하는 하반기 수업 중에서 이 철학 수업에 일주일에 한 번을 가게 됐고요. 싱잉볼 명상 수업도 이번 한 학기 또 신청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또 가게 됐고, 여기다 사회복지학 방통대 강의까지 챙겨 들어야 돼서 지금처럼 책을 좀 많이 읽고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도 조금 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하루 중 제일 소중한 시간은 좀 책을 읽는 시간이고, 최대한 이 시간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개인적인 라떼는 마리아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여름 잘 보내세요.